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주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매 시장의 침체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이른바 영끌족들의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경매 물건은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평균 경쟁률은 5대1에 머무는 등 이 매수세도 위축되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낙찰가율을 방어해주던 서울 강남권에서도 유찰되는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좀 더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수록 경매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선들도 존재하는데요.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거나 또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고민들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전문가가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그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SG홀딩스의 박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인 만큼 이제는 올해 어떻게 부동산 전략들 가져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고민들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요. 맞아요. 또 관망세로 신경 안 쓰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게 저희 생활에 있던 어떤 뗄 수야 뗄 수 없는 어떤 상품이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심 그리고 걱정, 고민, 문의 주신다고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고민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고민들 어떤 것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만나보면요. 네, 안녕하세요. 26년 9월에 주임사가 만료되는 신정동 신시가지 아파트 29평 보유 중이고요. 거주주택은 명일 4만 아파트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주택을 이용해서 영등포 남서울 아파트 34평 또는 금호 16구역 입주권 매수하고 3년 내 명일 4만을 매도할까요? 아니면 명일 4만을 보유하다가 2031년 내에 매도하고 25년에 재개발 예정지 매수해서 6년 주임사를 내는 게 좋을까요? 여유 자금은 4억에서 5억 원 있습니다. 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의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다른 투자처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상담 내용이 길죠. 네. 복잡하고요.
저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면은 먼저 해결해야 될 고민이 있습니다. 그 우선적인 고민은 뭐냐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명일 사만을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서 남서울 아파트, 영등포의 남서울 아파트나 아니면 금호 16구역이죠. 네. 16구역의 입주권을 매수하면서 3년 이내에 매도를 할까요? 라고 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3년 이내 매도.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있다면, 명일사만이 가치가 있다면 31년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25년도 올해 금호 21구역이나 23구역의 입주권을 매수하는 주임사를 이용해서 매수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명일사만을 계속 보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심플하게 3년 이내 매도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한 네. 주임사를 이용한 31년까지 보유 두 가지 이 해결이 먼저 돼야지 뒤에 있는 나머지 아파트들, 나머지 물건들에 대한 가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면 명일사만 자 보겠습니다. 자, 고덕역에서 5호선 고덕역에서 바로 아래쪽에 있죠. 바로 아래쪽에 약 150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바로 있는 지금 고덕역 9호선 강일 연장이죠. 고덕역에서 약 280m 떨어져 있는 역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더블 역세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본 아파트 주변으로 명일 신동아, 삼익그린, 아래쪽에 명일 우성, 그리고 주공 아파트 9단지까지 해서 여러 아파트들이 현재 지금 재건축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인근에 위치해 있는 명일 사만의 아파트의 지리적 입지의 특징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동 최고 17층 1992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34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286%, 건폐율은 21%인데 중요한 거는 본 아파트의 지금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에 있어서 용적률이 286%, 건폐율이 21%에 대한 거는 어디서 볼 수 있었느냐? 예전에 여의도에 있는 모 아파트들이 주상복합으로 변경됐던 사례를 본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의 향후 미래가 보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반 상업지역,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명일사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재초안 없이 등등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현재 재건축이 현재 초기 단계에서 진행 중이고요. 상업지역 내의 아파트가 향후 재건축이 돼서 주상복합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용적률 현재 300% 미만의 아파트가 기준 용적률 상업지역 700%, 허용 용적률 8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많은 연면적을 찾아먹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총 지금 현재 봤을 때 32평대의 단일 평형대로서 재건축에 있어서는 단일 평형대 나름대로의 동의서 받기 굉장히 좋죠. 이해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의 개념들을 봤을 때는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사업성이 높은 단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출구 전략을 봤을 때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의 가격대를 현재 본다고 하게 되면 39평대, 34평대 아파트의 시세가 현재 보시는 대로 18억에서 20억 초반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명일사만의 32평 단일 평형대 가격이 14억 최근 실거래가가 13억 9,500만 원, 14억 정도의 평균 호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3.8%
금액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본 명일사만 아파트는 현재 286%의 용적률이 700% 이상의 용적률로 변화되면서 무상 지분율을 얼마나 받을까를 확인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31년도까지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다가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하나 첨부한다고 하게 되면, 두 번째로 보유를 하시면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항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 내용도 한번 적극 활용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만나봤습니다. 향후에 더블 역세권이 좀 전망이 되고 있죠. 또 주변 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 초기 단계 진행 중입니다. 이 용적률로 따져봤을 때도 286%에서 700%로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단일 평형대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31년까지 한 보유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정거점 대비해서는 조금 낮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추가적으로 있으시다면 저희 번호로 언제든지 고민 남겨주시면 됩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첫 번째 전략들 한번 챙겨봤고요. 그러면 이어지는 고민 어떤 게 들어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입주 10년차 수원 정자동 수원 SK뷰 아파트 107동 39평 아파트에 살다가 재개발 입주권을 구매해서 2년 전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통 전문가님께서 고덕동 아파트 매수자에게는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용산 아파트 매도자에게는 내년 3분기 이후에 매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원 정자동 아파트를 내년 7월까지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집은 비어있고 중개업소에 9억 3천만 원에 내놓았는데 매수자가 9억 원에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파는 것이 맞을지 내년 초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수원시 8달구 매교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적정한 매도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남겨주셨고요. 보니까 굉장히 저희 애청자신 것 같은데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 그대로 지금 문자 상담을 올려드렸고요. 네. 네, 토시 하나 안 빠져서 똑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 내용을 자꾸 잘 보시면 연월이 안 맞죠. 네, 작년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작년 10월 말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실 제가 잠깐 방송에 지금 텀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담 내용을 지금 2024년도 상담 중에 한 3-4개 정도를 지금 첨부를 시켰고요. 네. 그중에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꼭 알아야 되셔야 될 부분을 좀 첨부를 시켰고, 그 이후에는 지금 2025년도 내용을 지금 상담 내용으로 잡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2024년도에 상담 내용을 보냈는데 방송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수고스럽다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올해 다시 한번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참고해서 좀 순서대로 좀 땡겨서 진행을 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 내용이 길죠. 네. 여기도 길어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올 7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종전주택 수원 SK뷰 39평 아파트를 올 7월 달까지 1세대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매도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현재 지금 9억 3천에 내놨는데 작년 11월이죠. 내놨는데 현재 집은 비어 있고 부동산에서 9억 원에 매도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계약이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시죠. 공교롭게도 이 내용이 제가 이 시청자분하고 이 시점에서 한번 연락이 됐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너무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연결을 시켜줬었는데, 제가 그때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장황하게
한 20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갭 3천만 원, 지금 9억에 팔고 9억 3천에 대한 3천만 원에 대한 기회 비용을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때의 어떤 금액과 못 받았을 때의 금액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게 더 이득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지금 시점상 향후 내년 상반기 때까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는 내용을 역으로 뒤집어 보게 되면 내년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계속 하락장에 대한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고 우상향으로 변형될 수 있는 거는 올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현 시점에서 잘한 건지 저를 되짚어보고 싶어서 한번 이 내용을 짚어왔다, 지금 올려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연 우리 시청자분께서 과연 선택을 하셨고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신지에 대해서 사실 피드백을 좀 받고 싶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결과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2024년 11월에 9억 원에 팔까요? 종전주택을. 아니면 2025년 7월 달까지 기다려서 9억 3천을 고집을 한번 유지를 해볼까요? 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자, 본아파트, 종전주택 수원 SK 스카이뷰 아파트가 현 시점에서는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1.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동선 북수원역에서 여기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한 670m 역세권 아파트가로 변경이 되고요. 26개 동, 26개 동 최고 40층 아파트, 40층 아파트의 최대 지금 세대수가 3,498세대, 3,498세대 2013년도 5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13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뭐 용적률과 건폐율은 따져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20년 차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한 150명 정도가 현 시점에서 지금 아파트를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39평대 아파트. 자, 최근 실거래가 1개월 기준 평균가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요.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2024년도 12월 25일 날 거래된 금액이 8억 8천만 원 3층에 거래가 됐습니다. 3층에. 그 아래 거래된 금액이 2024년도 11월 16일 날 131타입이 9억 원 10층이 거래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과연 전 피드백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과연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대로 거래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9억 원에 거래된 내용이 제 통화 이후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 지금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정치적인 불안, 탄핵 정국이 왔을 거에 대한 건 예상도 못했고 모두가 예상을 못했듯이 또 트럼프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어떤 압박들, 과연 국내 경기에 미칠 영향들, 현 시점에서의 매물은 늘어나고 지역 간의 불균형, 지역 간의 양극화, 지역가에 있어서의 어떤 하락 전환세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의 분위기를 본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2023년도 11월 16일 날 9억 원에 계약을 하셨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실까라고 판단이 좀 들겠고요.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 내용을 봤을 때 2024년도의 거래 내용을 1월 달부터 경매가 있었네요. 현 시점까지에 봤을 때 9억 원이면 그 나름대로의 가장 높은 금액에 현재 매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과연 7월 달까지 이 금액을 넘어서 우상향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있느냐? 쉽지 않다 좀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매물은 쌓이고 있고 매매값 하락 전환 지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대출금리에 있어서 인하 속도가 저하됐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부 불확실성하고 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올 7월 달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더 3천만 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가지고 오셨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2025년도 상반기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현상은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지속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 만나봤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앞서 대표님께서 9억 원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셨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피드백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거래가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9억 원 굉장히 고점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만큼 전략 잘 챙겨주셨는데요. 추가적인 고민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128-8504번입니다. 두 번째 고민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어지는 고민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대전 지역에서 대출 끼고 아파트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안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더샵 엘리프, 리더스시티 오블럭 중에 고민 중입니다. 향후 전망을 보았을 때 어떤 아파트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아파트 3곳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비교 분석 필요하겠죠.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도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이 일단 뭐 선택은 하셨을 거라 보여지고요. 여기 내용까지가 2024년도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 지금 맨 앞에 얘기했던 도안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에 대한 게 11월 달인가 작년도에 청약이 있었을 거예요. 2단지가. 그때 그 시점 전에 지금 보내주신 내용인데 두 가지 지금 더샵 엘리프하고 리더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미분양 물건이나 아니면 분양권을 매수하시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두 아파트들에 대한 가치 평가는 가능할 거라 봐야지만 앞에 거 청약에 대한 걸 놓쳤다고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 좀 드리면서, 그래도 선택을 하셨다고 하게 되면 과연 잘한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일단 시청자분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일단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 아파트 그중에서 지금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5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해가지고 쭉 여러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복용동에 있는 게 5단지고요. 지금 아래쪽에 유성구 하카동에 지금 여러 1단지들이 있는데 3단지, 2단지, 그리고 여기가 1단지, 그리고 2단지죠. 2단지, 여러 단지 밑 아래쪽이 하카동에 있는 단지가 지금 같이 행정구역 동을 달리하고 5개 단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베스트 최고의 입지 단지 중에서 여러 굉장히 크다 보니까 5단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특징을 본다고 하게 되면 3개 아파트, 하나는 유성구, 하나는 서구, 하나는 동구에 구를 달리해서 비교하고 계신 특징을 보이고 있는 고민 상담의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지금 입지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도표화시킨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5단지 33평이고요. 두 번째는 둔산 더샵 엘리프,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스시티 오블럭 34평입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둔산 더샵 엘리프 33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건축 엔지니어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말마다 주말에 사전 점검에 좀 도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대전 쪽에 제가 둔산 더샵 엘리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사전 점검을 도와드린 아파트의 내부를 제가 다 봤던 아파트고요. 최근에 작년도에 봤던 아파트 중에 본다고 하게 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갔더니 제 얼굴을 알아보시는 시청자분도 계셨고요. 또 최근에는 그 구의역에 있는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가서 엔지니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사전 점검을 해드렸던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일단 객관적으로 좀 볼 거고요. 새 아파트의 입지를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에 위치해 있고요. 유성구에 위치해 있고 복용동과 학화동에 같이 걸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둔산 더샵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위치해 있고요.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해 있고 여기도 2,700여 세대의 재정비 재개발 아파트죠. 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리더시티 5블럭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 위치해 있고 여기도 2,000세대가 넘는 4블럭과 5블럭과 따진다고 하는 굉장히 큰 세대 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약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1단지부터 5단지까지 5,000세대, 6개 동에 총 최고 5단지 같은 경우는 28층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2027년도 8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둔산 더샵 엘리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2025년 2월 달, 그러니까 사전 점검을 했겠죠. 2월 달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23개동 33층. 용문역에서 도보권으로 330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동구에 있는 리더시티 5블럭 같은 경우에는 16개 동에 최고 29층. 지금 보시는 대로 대전 1호선 신흥역에서 340m. 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용 가능한 전철역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가 있지만 향후 지금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028년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입주 시점에 좀 넘어가지고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어떤 편리함, 교통호재까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용도 지역과 분양 일정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껴두고, 자, 분양가하고 주변 시세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과연 얼마만큼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곳이냐, 많은 분들의 어떤 매수 대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또한 두 번째로는 주변의 인근 아파트들이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어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힐스테이트 도안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만 원대 국평이 분양이 됐고요. 둔산 더샵 같은 경우에는 6억 3천만 원대의 지금 국평이 분양이 됐습니다. 자, 리더시티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가격에 2억대 초반의 국평이 지금 분양이 됐고요. 경쟁률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자, 리버파크 5단지 같은 경우에는 84 국평이 200대 1을 넘었습니다. 200대 1을. 그만큼 청약 가점도 거의 70점, 만점 가까운, 만점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높은 금의 당첨 가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저렴했던 지금 리더시티 5블럭 같은 경우에 79대 1, 26대 1의 지금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나름 좀 아쉬웠던 거는 둔산 더샵 엘리프가 좀 경쟁률이 낮았고, 현재 지금 가점도 좀 낮은 형태에서 둔산 더샵 엘리프가 분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분양가가 높긴 하지만은 지금 향후 지금 경쟁률을 봤을 때는 대기 수요가 가장 많은 거는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5단지에 하나의 점수를 좀 주겠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주변 시세를 봤을 때는 지금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주변에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 5년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지금 15층이 8억 9천만 원 찍었고요. 정고점 최고가가 10억 8,500만 원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금액대가 분양가 대비해서 일정 부분 한 1억 5천 정도가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유성구 대단지이면서 교통호재까지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둔산 더샵 엘리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좀 약했지만은 지금 주변에 둔산자이 아이파크 분양권을 봤을 때 분양권의 현재 지금 분양권 거래가 실거래가는 7억 1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고 15층입니다. 최고가 정고점 같은 경우에는 8억 2천만 원, 서구이면서 역세권 대단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리더시티 5블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신흥 SK뷰 4년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5억 4,500만 원에 4층이 최근에 거래가 됐고, 정고점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7억 6천만 원, 동구이면서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봤을 때, 두 번째도 배우 수요도 지금 시세를 봤을 때도 두 번째도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가 높다. 이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하긴 하지만은
하셨기를 좀 바라면서 지금 봤을 때 만약 하지 않으셨다고 하게 되면은 이 지금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와 제가 볼 때는 리더스 그 가격이 저렴한 리더스 시티 오블럭을 2개를 가지고 줄여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그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구가 다른 3가지 물건들 좀 고려하고 계셨는데요. 우선 대표님이 지역 수요라던가 인근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주셨습니다. 우선은 힐스테이트 이 리버파크 아파트를 먼저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유성구에서 대단지고요. 또 교통 호재가 있고 주변 시세 대비해서 1억 5천 정도 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또 대기 수요에 대한 그런 가치들도 좀 긍정적이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리버스시티 오블럭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 2가지 매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고민은 어떤 것들 들어와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초동 방배로 270 신3호 아파트 61평 보유 중입니다. 방배동 전체에 19억 이상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시공사 선정 전이지만 아직도 2년 이상의 진행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3호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한데요. 20년 이상 거주했고 나이가 많은 부부라 팔고 나갈까도 고민 중입니다. 근처의 설해마을 빌라의 향후 전망도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은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향후 전망 궁금하신 것 같고요. 또 설해마을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이동하기 또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좀 전략들 가져가 볼까요? 제가 2023년도인가 13년도 말에 여기 3호, 신3호가 아니라 3호 1차 아파트하고 그리고 동부 이촌동의 아파트하고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명을 해드리면서 네. 지금 3호 4차, 신3호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한번 제가 짚어보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드렸듯이 방배동의 10개 구역, 10개 구역을 본다고 하게 되면 방배 5구역이 현재 지금 현대 DH, 방배 6구역이 삼성 레미안, 방배 13구역이 GS 자이, 그리고 방배 14구역이 롯데 르엘, 그리고 방배 신동아가 포스코가 들어가고요. OTL, 방배 3익이 데리마크로, 그리고 방배 7구역이 사업시행인가, 방배 15구역이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방배 3호, 방배 3호 1, 2, 3차가 추진위원회 좀 느려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신탁 방식으로 가다가 조합 설립 방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좀 느린 거지 제가 볼 땐 탄력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방배 신3호, 방배 우리 시청자분이 의뢰하신 방배 3호 4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9년도 3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맡아놓고 현재 지금 시공사 선정 한참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3호 1, 2, 3차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속도가 좀 느리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이 3호 4차 신3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2024년도 11월 25일 날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방배 신3호, 방배 3호 4차 같은 경우에는 높이 계획 변경, 그리고 주동 배치 변경, 그리고 층수를 다양화시키고 공급 세대수를 확대시키면서 건축 계획을 변경시키면서 사업의 탄력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제고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호선 구반포역, 아래쪽에 지금 구반포역, 위쪽이죠. 북쪽으로 구반포역에서 한 500m 떨어져 있고요. 반포생활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방배동이지만은 반포생활권에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개 동 최고 13층 481세대의 아파트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198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43년차 아파트입니다. 43년차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61평대의 금액대를 보면 61평대의 금액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최근 실거래가가 1개월 기준 35억 5천만 원에 7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매물이 쌓이고 금리가 속도가 저하되고 많은 이유들이 있어서 경기 침체가 가고 있지만 부동 침체가 가고 있지만은 될 곳은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최상급지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는 사업 진행 속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인근 신축 시세가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아파트, 이름만 내면 아파트들이 지금 반포나 아래쪽에 지금 최근에 분양가에 대해 분양을 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죠.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사모를 팔고 설해마을로 가시려고 하는 잠깐의 의향이 보이시죠? 제가 볼 때는 신사모 쪽에 남아 계신 게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 신사모 3호 4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거주를 하셨지만은 이만한 대안을 찾아서 가지 못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 만나봤습니다. 우선은 신사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유지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신사모 아파트만큼의 대안이 좀 없다, 그렇게 보시는 시선이 있었고요. 반포 생활권 아파트이고 또 이 35억 원 최고점을 좀 경신을 했죠.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들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상담 한번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고민들 들어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청악 3용 아파트 25년 거주하는 60대입니다. 청학역이 생긴다, 재건축을 한다 소문이 많은데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 모습이에요. 매도 타이밍 좀 어떻게 잡아갈까요? 우리 이 시청자분 내용을 기억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2024년도에 한번 이렇게 상담이 왔었고요. 제가 이제 그 텀에 지금 방송을 못 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 다시 또 문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네. 채택을 했고요. 제가 못 나오는 동안에 이제 제 개인 번호를 아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뭔 일이 있냐. 또 이제 문자 내용으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제가 잠깐 못 나왔던 이유가 상속에 관련 일을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서 잠깐 방송에 좀 차질이 있었다라고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일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작년도에 들어왔고 올해도 상담 내용이 들어왔는데 인천의 연수구에 있는 청학 3용 아파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재건축을 한다고도 하고 또 주변에 GTX B 노선에 여기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냐? 그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죠. 본인 입장에 60대가 넘으셨는데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지금 문을 두드리시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인천의 지금 아래쪽으로 우리 인천에 그래도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송도가 아래쪽에 있고요. 그 위쪽에 지금 연수구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정책상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최근에 그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서 발표가 났지만 그 외에도 발표할 때 이 연수구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전도 있고 부산도 있고 경기도 수원도 있고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1기 신도시에만 부각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이 지금 다 잊혀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연수구 지역 같은 경우에 노후계획도시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고 하게 되면 노특별에 적용받는 지역의 특징을 본다고 하게 되면 택지 조성 완료 후에 20년이 경과됐고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5곳이 있어요. 5곳이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연수 택지가 621만 제곱미터입니다. 그거 외에 9월 택지, 계산 택지, 그리고 갈산 부평 부계 택지, 그리고 만수 1, 2, 3까지 해서 5개 택지가 노특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쪽에 청학동 요 글씨가 써 있는 요 위치가 지금 청학 3용 아파트가 있는 위치인데요. 지난 2024년도 2월 달에 이 노특법에 걸려 있는 지역들은 난리가 났었죠. 선도지구로 통합 재건축해가지고 선도지구로 지정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동의서 막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위에 3용, 아래쪽에 성호,
그리고 서해 아파트까지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통합 재건축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 단계로 봤을 때는 재건축의 극초기 단계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넓혀 볼까요? 키워 볼까요? 자, 삼형 아파트고요. 삼형 아파트. 자, 수인분당선 연수역이죠. 아래쪽에 연수역에서 약 1.2km 떨어져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셨던 GTX B노선. GTX B노선에 대한 청학역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위치에 생길 겁니다. 예상이긴 하지만은, 자, 선두께를 잡고 이 위치에 생깁니다. 이 위치에. 바로 GTX B노선의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죠.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지금 GTX B노선의 청약역 설치 여부는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지금 막바지 단계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5년도 상반기에 청약역 검토 중인 여러 개 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타당한 건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호재가 있는, 나름대로의 큰 호재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입지를 보이고 있다,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00세대 1994년도 32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116%, 건폐율 10%의 아파트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아까 우리 상업지역에 있는 명일 상환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양호한 용적률을, 재건축에 있어서 용적률을 확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대지지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각 세대당 25평 정도 로 보여지고 용적률도 116%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꽤 괜찮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30평대 단일 평형대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단일 평형대고 재건축에 있어서 더 용이하죠. 동의서 받기가. 지금 현재 최근 실거래가를 봤을 때 직거래가는 빼놓고 등기 쳐져 있는 2024년 9월 달에 금액대가 14층이 4억 3천만 원. 4억 3천만 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2천, 마이너스 21%대의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다. 라고 지금 가격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 정리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재건축 사업성이 높고요. 통합 재건축 성사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체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GTX B노선의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추가역에 대해서 발표 확정 후에 매도는 제가 볼 때는 그 확정 발표를 듣고 나서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 만나봤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우선 재건축 같은 경우 극초기 단계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이 재건축이 성사된다, 그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청학역에 대해서도 GTX B노선 곧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개통이 되면은 역세권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GTX B노선 발표와 함께 그 이후에 매도 시점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고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시죠. 다음 고민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상담 요청드립니다. 서울 중림동 서초동 빌라 과천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 중 하나를 처분하고 싶은데요. 지금 처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 것이 어떤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세 물건 모두 쉽게 팔리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물건 중에 그래도 가장 장기 보유할 만한 것이 뭔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중림동의 빌라, 또 서초동에 위치한 빌라, 그리고 과천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세 가지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나가는 게 좋을지 매도 순서라던가 전망 같은 것들 한번 확인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준비한 자료로 보겠습니다. 자, 매도 순서의 원칙은 첫 번째로는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입니다. 다주택 같은 경우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낮은 것부터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을 제가 분석한 결과 1번과 2번을 고루 겸비해서 1번에 제가 볼 때는 한 8에서 9 정도, 90% 정도의 비율로 일단은 결정을 하고요. 미래가치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의미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1년 미만, 10년 미만의 중림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5호선 충정로역에서 480m,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600m의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본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 4년 미만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죠. 630m 정도 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세 번째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과천중앙, 지금 보시는 대로 4호선 정부과천청사 380m에 위치해 있고요. 향후 GTX C노선의 정차역이기도 하는 정부과천역이 380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을 같이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규모와 사용 승인이 2017년도, 2021년 서초동에 대한 2021년도고요. 용적률과 이종일조 비슷하고 대지 지분도 비슷합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와 주변 매매 가격들 시세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지역이 서초동이다 보니까 좀 더 높고요. 지금 12평 서초동 같은 경우에 전용 12평이 개별 주택 공시가가 4억 3,400, 전용 12평의 3층이 거래된 금액이 2021년도 5월 달에 거래된 게 7억 9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전용 11평이 2층이 2억 2,900만 원의 주택 공시가격이 매겨져 있고요. 이 2층의 매매 가격 시세는 최근 2024년 10월 달에 4억 1,800만 원에 거래가 됐다. 중림동 같은 경우에 교통 우세하지만 직간접적인 호재 없고요. 서초동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입지 강남권이라 서초구로 좋지만은 직간접 호재 없습니다. 자, 과천 힐스테이트 과천중앙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2024년도 주택 공시 가격이 오피스텔 비주택이다 보니까 없고요. 현재 지금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2,900만 원 정도의 평당 형성되어 있다. 일반 상업지이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319세대, 그리고 상가 등이 사무실이 643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면서 중강남권 교통호재까지 있다. 그렇지만 2년밖에 안 됐다라고 봤을 때 결론입니다. 자, 세 가지를 놓고 어떤 거를 먼저 팔고 어떤 거를 늦게 팔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양도 차익 1번과 2번의 원칙 중에서 1번에다가 비율을 높여라라고 했던 건 뭐냐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지역적인 저기보다 기간적으로는 좀 더 가져가는 게 맞고 2번의 중림동과 서초동 아파트 같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호재가 지리적인 입지 교통을 떠나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둘 중에서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먼저 팔고요. 올해 내에 팔고, 두 번째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올해 지나고 나서 두 번째도 빌라도 파는 게 맞습니다. 둘 다 처분하고 두 자금을 묶어서 다시 재투자하시는 게 좀 더 자산관리 재테크 차원에서 구성이 좀 더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제 의견을 덧붙여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매도 순서 어떻게 좀 짜나갈지 전략들 챙겨주셨는데요. 우선은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올해 매각하기를 좀 권유해 주셨습니다. 1세대 과천 중앙부터 매도를 하고 내년에는 이 다세대 주택 두 채에 대해서 매도 후에 똘똘한 한 채로 좀 갈아타기가 어떨까라고 전망들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고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경기 광명시 목감로 96 월드 메르디앙 입주 중입니다. 계속 살아도 될까요? 아니면은 주변 신설 아파트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동 아파트고요. 보유할지 주변의 신축 아파트로 갈아탈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어떤 전략이 좀 더 좋을까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 경계에 위치해 있다. 자, 보시는 대로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입지해 있고요. 바로 아래쪽, 광명사거리 아래쪽에 광명 뉴타운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입지를 보이고 있다. 6개 동, 총 최고 26층이고요. 577세대 19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광명 뉴타운 월드메리디앙 맞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 한 10평 정도, 최근 32평대 거래가가 6억 9,250만 원, 7억 한 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죠. 7억 500만 원째 거래가 된 내용이 있고요. 정고점 대비해서 한 1억 3,300 정도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15%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자,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는 고려 이유가 첫 번째, 정주 여건의 개선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현 아파트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가격 방어 아니면은 상승장대의 미래가치 재고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어떤 그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략 좀 챙겨주셨는데요. 우선 정주 여건이 좀 중요하다 하시면은 현재 아파트를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격 방어라던가 미래 가치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제고해서 신축 아파트로 가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아파트 한번 투자 전략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도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고민은요. 안녕하세요. 문자 상담 드립니다. 동작구 사당동 사당 우성 2단지 17평 아파트 매입 검토 중입니다. 발전 전망과 적정 매입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이 사당 우성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 대표님께서 리모델링 최대의 그렇죠. 네, 그때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최대어인 우국신 중에 하나예요. 네. 그중에서 극동 아파트를 팔까요 말까요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우국신 중에 이수역하고 7호선, 4호선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가 우성아파트 2단지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국신 같은 경우에 우성 2, 3차, 극동, 신동아까지 그중에서도 신동아가 약간 그 동의율이 늦추면서 빠지면서 우성 2, 3차와 극동아파트가 2023년도 6월 달에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졌죠. 그 네. 말씀드렸고요. 3,485가구에서 총 521가구 늘어난 4,006가구로 탈바꿈된다. 신동아까지 동의율 확보시켜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4,396가구가 5,054가구로 변모되는 대단지 리모델링 최대입니다. 현재 우국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공사 선전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역세권에 입지한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8개 동 총 15층 1080세대의 우성 2단지 같은 경우에는 33년차 아파트 248%의 18%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보하고 있다. 대지 지분이 평균 10평 정도가 되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18평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약 6.9평 정도. 18평 같은 경우에 최근 실거래가를 봤을 때 8억 3,900만 원, 8억 3,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5층이 거래가 됐고요. 정고점 대비해서 정고점 21년도 7월 달에 금액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7,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7.8%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18평대 금액대, 18평의 매물의 호가가 최저가가 8억 5천 정도까지 5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액대가 좀 더 낮게
함께 낮은 금액대를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호재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망 밝고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하신 어떤 가격 적정 매입가는 매수자 우위 가격인 8억 초반대면 좋겠지만 과연 지금 이 호재가 있는 발표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금액대까지 나올 수 있는 급매물이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그리면서 한번 급매물, 매수자 우위 가격에서 급매물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올바른 어떤 매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고민 만나봤습니다. 우선은 미래 가치라던가 전망이 밝기 때문에 매입 추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금액 같은 경우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하방 압력이 적기 때문에 8억 초반이 좋겠지만 급매물이 나오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128-8504번이고요. 고민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생생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끝난 후에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02-2128-8504번입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도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 보기 가능하니까요. 남겨주시는 다양한 시청 소감도 저희 방송에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들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그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